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공급 과잉 논란.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곳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는 올해 초에 이 분양시장이 개막한 이래에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 청약 1순위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세난이 심각한 이 서울 지역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1월도 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성적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틈새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볼 겁니다. 전화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 연결해 주시고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틈새 전략을 세워주실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겨울은 전통적인 비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거래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팔게 된다면 오히려 나의 물건의 희소 가치는 좀 올라가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겨울 비수기에 네.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 틈새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계절별에 대한 네. 공략 방법, 즉 계절별 어느 시기에 이제 이런 비수기에 매도를 하는 게 좋냐, 네.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 해를 틈타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 또 가라앉고 있는 상태, 네.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분기별의 계절별이 아닌 네.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연 단위로 쪼개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 물건도 많이 좀 적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그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권은 2월달, 뭐 지방은 5월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도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물건들을 사실 2월 이전에 대거 내놓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 때문에 또 2, 3월로 이렇게 늦춰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내 집이라는 부분에 갖고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네. 계절별보다는 어느 타이밍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언제든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은 어찌 보면은 전세입들을 뒀다. 그러면 2년마다 이렇게 맞아요. 네,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요. 기회가 2년에 한 번씩 네, 찾아와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겨울 비수기에 뭐 희소 가치가 있어서 저기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수요자들의 원칙,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에 맞춰서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2월, 3월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명쾌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집은 지금 중량구 목동의 극동 늘 푸른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네, 24평에서 살고 있고 그 건너에 같은 목동인데요. 네. 네, 그쪽에 22평 신도 브레뉴 주상복합이에요. 네. 작은 거 거기 하나 전세를 안고 사놨는데요. 올 여름에가 이제 기한이 돼갖고 네. 이걸 어떻게 월세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제가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죠? 네, 두 집 다요. 두 집 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시간이 되는 만큼 좀 짚어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중랑구 묵동에 네. 위치를 보니까 태릉 입구역이죠. 네. 7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 근처에 이렇게 네. 지금 늘 푸른 아파트에 24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그 건너편에 신도 브레뉴라는 주상복합을 또 전세를 끼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24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이제 21평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22평이요. 예, 네, 갖고 네. 계신데 네. 일단 향후 전망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집을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렇게 막 사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전세 비율 올라가는 만큼의 집값의 매매 가격 상승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지 않느냐. 즉 좀 갖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주택이요. 더블 역세권 인데 네네. 단점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예, 원래 예, 이제 중랑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오른쪽에 있는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좀 대형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집값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것 중에서는 사실 전세급 상승하고 집값은 크게 변동이 없는 곳들이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상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가라앉는 데서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전세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평균적으로는 한 2.5%의 전세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8%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비율을 체크해 보면 거의 85%에서 90%까지 차지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세 수요자가 그래도 전세금 오르는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단지는 작고 좀 건축연대도 좀 이렇게 오래됐고 또 대단지 있는 아파트 근처도 아니지만은 이 더블 역세권이라는 이거 하나 갖고서라도 충분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보유를 하면서 그냥 거주를 기분 좋게 해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신도 분해료를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요거를 네. 월세를 주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세를 내어주고 네.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받는 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투자액을 늘리는 거예요. 신도 브레뉴 아파트에. 네. 예, 전세금을 돌려줄 만큼은 내 돈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전세 비율이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높은 곳도 아니거든요. 월세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강남하고 조금 근처에 아파트 단지 중에서 그래도 한 4% 이상 된 아파트 단지 형태들이 있어요. 강남 근처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를 놓는다 하더라도요. 월세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전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많이 해봐야 3%입니다. 그 수익률이 그렇게 낮는데 내가 보유하는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또 내가 굳이 여기에 돈을 더 들여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가격이 오른다고 손 치더라도 굳이 여기에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둘 다는 하나는 그야말로 거주용, 하나는 그냥 전세 낀 상태에서 최소 금액으로 좀 보유를 해서 시세 차익용 이런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6월에 전세 만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겠죠. 전세금을 더 받을 거냐 아니면 매도할 거냐. 아니 올 여름이. 올 여름인가요? 참. 자 네. 그러면 이제 몇 네. 개월 안 남았지만 네. 지금 구조상으로는 매매가 잘 안 된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전세금을 더 올려받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라면은. 그러고 나서 2년을 지켜봤다가 또 전세금이 또 올랐을 경우에 매매금이 다소나마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너무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월세로 돌릴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는 보유를 하고 월세 용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네. 거기가 8천에 네. 70은
70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8천에 70인데 매매 금액은 얼마죠? 매매는 2억 7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2억 7천만 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강남에 다세대나 이런 거를 잘 구입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다세대. 월세 비율이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해보면은 어떤 것이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이쪽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월세를 많이 주고 사실 분들은 많이 없는 상태고 아무래도 뭐 꼭 강남 아니래도 강남을 인근으로 한 월세를 내면서까지도 그 지역에 사셔야 될 분들에 의해서 월세 비율이 높은 곳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굳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전세 수요자를 내 어떤 지렛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종목마다 조금 부동산에 대한 내가 가져가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를 수익형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약간 맞지 않는 좀 부분 같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냥 올 6월에 전세를 더 연장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예. 월세를 받더라도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세금이라든지 혹은 대출 이자, 대출 원리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부 브레뉴를 그냥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네, 둘 다 더 네. 가져가시면 된다는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세 끼고. 네. 전세 상태 네. 그대로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저는요, 네,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둘이 사는데 50평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예요? 양지마을 청구 아파트요. 양지마을 청구 아파트.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예. 지금 분당으로 가볼게요. 예, 분당구 이제 순회동에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몇 평 사시죠? 50평이요. 두 분이서 이제 50평 사시니까 그거 이제 고민이 예, 좀 넓다. 예, 근데 이제 집값이 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가격이 향후에 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네. 좀 놔두고 싶은데 이게 계속 가격이 그대로 가니까 고민도 되고 조금 줄여갈까 이런 이제 고민. 여기서 올해 그렇죠. 혹시 사셨어요? 예, 예. 예. 이게 그렇거든요. 사실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순회동이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분당하면은 정자, 순회, 서현, 임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판교가 이제는 거의 신도시처럼 이 안에서도 중심이 됐고 네. 그래도 구도시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일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분당선을 주위로 하고 있는 이런 그 아파트촌은 교육, 교통 그리고 거주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 있어요. 그렇죠. 생활하시는 데는 여기만큼 또 좋은 데가 있을까?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할 만큼 근데 청소하시는 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넓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건 그거거든요. 과연 계속 가져가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제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소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해요. 예, 자 이제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이 안에서 순회동 그 양지마을 살기 좋죠. 자, 이 안에서도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주거 형태, 평형대의 그 특징은 뭐냐면 20, 30평대는 평당 1,900, 2,000만 원 갑니다. 네. 평당으로 나누면은. 네. 근데 10평대하고 이 40평 이상 되는 거는 평당 1,500, 600만 원씩. 많이 그러니까 내려가네요. 그만큼 선호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전세 비율을 빼고 매매 금액만 산정했을 때 그만큼 구매력이 약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 물건을 내 아파트를 사야 가격이 오를 텐데 네. 그냥 꾸준히 지금도 전세금만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50평만 해더라도 지금 한 8억대일 텐데
한창 잘 나갔을 때 뭐 11억, 12억 이 정도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빠졌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금액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좋을 텐데 그런데도 가격은 그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분이서 사시는데 넓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과감히 조금 내가 판단을 이참에 해놓은 거지 계속 안 그러면 계속 거주하시는데 이제 편리하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왜 또 단점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하냐면 지역적으로 아까 이 분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평양대에 대한 부분이 구매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또 변수로 나타나냐면 이제 곧 이달 말이에요. 신분당선이 지금 정자에서 이제 강남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또 광교로 또 연장되는 게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런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판교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이 정자에서 또 이 수지라든지 또 광교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어떤 주거 형태의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또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거 이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작고 수요자들이 이렇게 몰리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네. 오히려 공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아진 적이 된 거거든요. 교통이 분산이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욱더 사려는 분들도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히 손절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신축이든 좀 작은 거든 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또 위쪽에 보면은 위례신도시도 속속들이 입주를 해요. 네. 자, 그것도 다 경쟁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나무랄 데 없이 좋지만 이 50평이라는 큰 단점이 결국은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좀 오히려 그냥 넓은 데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렇게 소가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기분 좋게 손절매를 하시고 좀 작은 거로 좀 새 거 위주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차라리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이쪽 수지 쪽에 이렇게 신규 분양되는 곳들도 있어요. 네. 역 근처에 이제 신분당선 근처에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그걸 분양받거나 아니면 근처에 조금 새 거 위주로 해서 작은 20, 30평대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끊으신 거 아니죠? 대답이 너무 아니에요. 없으셔서 끊으신 줄 알았어요. 예, 예. 자, 오래 거주하신 만큼 좀 떠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고향 떠나는 마음도 좀 들 것 같고 그래도 지금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 것 같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좋을까요? 저희가 어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조금 전에 이현안 대표가 약간 이게 힌트를 좀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저희가 모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텐데 이 번호로 또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 남양주 진접에 네, 퇴직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가려고 남양주 진접 신안 인수위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퇴직하고 좀 안 가는 방향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아직 입주는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건 월세 주고 있어요. 월세 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머니투데이 맨날요. 예. 자, 지금 남양주시 진접읍에 네. 이제 신안 인수비를 사두신 거예요. 예, 자, 예. 퇴직 후에 이제 가시려고 사뒀는데 네. 계획상 보니까 이제 거기 굳이 안 가셔도 될 상황이 생기시니까 네. 자, 요거를 어떻게 할까? 특히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놓고 계신데 뭐 예.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도 아니고요. 예. 중요한 건 과연 이제 놔뒀을 때 네.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으면 그래 뭐 시세 차익 좀 보기에 월세도 받고 있으니까 좀 놔둘 거고 그렇지 네. 않다면 과감히 이제 매도를 할까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네. 이렇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내로요? 자, 일단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네. 이 진접이라는 지역이 네. 사실 뭐 서울 출퇴근 수요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이쪽이 이제 남양주시 오남읍이라든지 진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것 같은 경우는 실제 네. 이 근처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살기에는 제일 적절하죠. 네. 여기가 이제 2010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단지 크기도 뭐 시간 인수빌이 2군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1000세대가 넘고 하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또 네. 이제 장점도 있다면은 이 4호선이 네. 그 이제 연장이 돼서 별내를 지나서 이쪽 진접으로 온다라는 게 계획이 돼 있어서 2020년 정도면은 네. 교통 계획까지 개선되니까 좋지 네.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네. 지하철 역사가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네. 사실 뭐 별내라든지 또 안쪽에 이 노원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집값도 새 거가 아닐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그 가격이 비싼 곳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을 끌어당기기는 부족함이 네. 많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지금 여기가 남양주시 진접읍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남양주라는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 오른쪽에 이제 구리라는 지역을 벗어나면 오른쪽이 네. 전부 다 남양주입니다. 네네. 자, 이 남양주에서 지금 이제 별내라는 부분들이 예전에 네.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그나마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또 네. 그 근처에 뭐 갈매 보금자리 구역이라든지 다산신도시, 특히 네. 다산신도시 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규 분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피를 주고 사냐 안 사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네. 다가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지도에서 말씀드리지만 진접이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새로 나타나고 있는 다산이라든지 갈매라든지 이런 쪽에는 서로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지역이고 진접은 4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네. 올라가기는 어렵다. 단지 네. 요 안에서 이쪽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그래도 네. 새 아파트고 단지 크기니까 이 안에서의 골목 대장 역할을 하는 정도다. 그걸 갖고 나중에 시세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평형이 30평 단일 평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 34평짜리가 지금 시세가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게 2010년이고, 자, 그러면 네. 지금 다산이라든지 이제 갈매라든지 이런 곳들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에서 막 분양이 된다고는 누구든지 내가 집을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보다는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갖고는 그냥 계속 가져가서 내가 시세 차익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 뭐 진건부터 해가지고요. 평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예전에는 한가닥 했었던 지역들이에요. 특히 2006년에서 뭐 2010년 부동산 시장 중에 새 아파트에 네. 기대감이 많았을 때는. 근데 이쪽들이 전부 다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구매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진접이라는 지역이 워낙 그 입지적으로 그렇게 썩 이렇게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네. 오남이나 진접 근처에 바운더리 경쟁자들 또 저쪽 이 의정부까지도 사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이렇게 이제 거의 5년, 6년 차 됐잖아요. 입주한 지가. 네. 그럼 이제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 아파트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네, 서울에서 가까운 공기 좋은 곳은 은퇴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 쪽인데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요 그 더 네. 많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네, 시간이 네. 모자르네요. 일단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네, 썩 네, 기분 예. 좋지 않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자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해결해 봤고요. 저희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26일 화요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10초 키워드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서울을 보시면 서울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곳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상업과 업무가 70%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교통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사통팔달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황학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개의 매물 또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매물 들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 기회다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지역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대기업 연구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입주로 인해 미래 가치가 보장되어 최적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매물과 그리고 수익성, 안정성, 환급성의 부동산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가다줄 강남구 역삼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세 가지 매물은 황학동과 양재동, 역삼동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이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라고 합니다. 일단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높은 희소 가치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 입주로 상주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높은 희소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남권에 비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그동안 저평가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이 밀집하여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주수의 배후 지역입니다.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개포주공, 개포시형, 그리고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대단위 가구가 이주가 시작되었고 추가로 강남 4구에 재건축에 따른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 전역에 정산이 예상되고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지가 이주 배후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주수의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여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올 만한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 포인트를 들으면서 이 건물의 외경 사진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건물 사진만 보다 보니까 그 주변이 어떨지가 궁금하거든요. 입지 여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유명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그리고 엄남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서초구에서도 자연 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 구룡산,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관과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도시순환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 사통팔달의 강범위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더해 역세권으로도 도보 7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할 수 있어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시설 풍족의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우수한 주거, 교육,
그리고 교통 환경을 갖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투자할 때 이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건들이 필요하겠죠.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오픈하여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총 6개 등으로 전문 연구 인력 4천여 명이 상주하는 등 대규모 R&D 캠퍼스로 서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본 지역은 이미 KT, 그리고 LG전자 및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등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 R&D 캠퍼스 입주를 계기로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을 R&D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지식허브 창조도시 조성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도 지난해 3월부터 R&D 지구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양재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나비 플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서초구의 작은 날개짓이 서울을 넘어 전 세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해 부산 이기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역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시설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으로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상주인원 유입으로 지역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서초구청장은 양재 우면 R&D 연구단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R&D 연구원들이 연구와 휴식과 그리고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자족적 R&D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경제 부흥의 토대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본 지역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 화면 많이 준비해 주시니까 참 이해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초 준공 예정인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40.77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6.14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넓은 거실, 욕실 하나의 투룸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외관 사면이 최고급 대로서 시공 예정이고요.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에서 투룸에서 보기 드문 넓은 주차 공간 확보와 그리고 이쯤에는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더해 풀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그리고 에어컨, 식탁까지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차 조건부 잔금 처리를 해서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월세로 하셔도 월세 수익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과 유입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높은 임대 수익과 차익을 넣을 수 있으므로 꼭 현장에 나오셔서 발품 파셔서 지역 개발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0층 건물에서 9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그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이 신당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1호선부터 6호선, 거기에 분당선, 또 향후에 신설되는 신설동부터 우이동까지 이어지는 이 교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은 이 중구를 보시면은 상호가 업무 비율이 70%가 됩니다. 또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만큼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나중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본 매물 인근을 보시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본 매물은 그곳에 전용 면적이 넓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거주와 함께 향후에 이 수익형으로도 투자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황학동이라는 지역이 낯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부근의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땅이 아주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땅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황학동과의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는 신당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시면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각적으로 그 역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왕십리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분당선 또 향후에 신설이 되는 신설동부터 우이동까지 이어지는 경전철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 이 중심에서도 교통의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동호대교라든지 한남대교를 이동을 하시면은 강남까지 15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강남의 임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의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구를 보시게 되면은 상호가 업무 비율이 70%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곳이 상권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구를 보시면 광화문이라든지 시청, 종로 일대 업무타운과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불리죠. 그 명동과 동대문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상업과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왕십리 뉴타운이 개발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돼서 상업과 그 업무가 복합이 되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이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문 상권의 DDP는 서울의 그 중심 쇼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입지적으로는 최상의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 지역 인근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동대문을 보시면은 그 패션이라든지 문화, 복합적인 그런 개발들과 함께 홍보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의 이제 DDP가 최근에 개설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60에서 65만, 향후에 유동인구 100만까지 바라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상승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 수요층의 상승이라든지 유동인구 상승들이 주택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그런 상권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산 같은 경우는 동대문 일대에 그 면세점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아주 각축을 벌일 정도로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DDP와 함께 면세점, 그다음 롯데 피트인 등 이 삼각 편대가 이루면서 이곳 일대는 상권화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그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경제 효과가 2천억 정도 누리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면서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를 더욱더 이바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약수, 청구, 신당까지 이어지는 향후에 이곳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곳 일대가 개발이 된다면은 본 매물 있는 것은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훌륭한 그런 호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곳 같은 경우는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곳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곳 일대는 업무타운이 계속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은 임대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은 매도 차익까지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창신동이라든지 숭인동 이쪽이 도심 재생 개발을 하면서 더욱더 상권 활성화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승현 소장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본 매물은 지하 2층까지 지하가 공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총 10층까지 건축이 됩니다. 그중에 본 매물은 9층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조망은 아주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박이장을 비롯해서 빌트인 냉장고,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자가 그만큼 몸만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갖춰주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문 관리업체에서 향후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의 보존성이라든지 내구성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은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은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세는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은 1,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신 다음에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100만 원 정도.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 유치 조건부로 잔금이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까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에 대한 소개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투자할 때 필요한 유의할 점이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역시나 그 상업지역이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유명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유명 지역보다는 향후에 유망한 지역 쪽으로 꼼꼼히 그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설릉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오는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이네요.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우선 황금성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업 본사들의 다양한 업무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그리고 상점의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해요. 지속적인 임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강남은 교육 여건이 매우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고요. 더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사해요. 꾸준히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액 투자입니다.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강남 중심에 투룸을 유일하게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지역 개발로 삼성동 한전부지역 영동대로 지하에는 2026년까지 광역 급행철도, GTX, KTX 등 수도권 철도 노선 6개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코엑스 지하 상업물과 그리고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를 연결하는 2호선 삼선역에서 9호선 봉원선역까지 지하에 6개 광역도시 철도 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해 상업, 문화 그리고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이 지역을 광역적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통 허브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기업적인 활성에 따른 후광 효과로 임대가는 물론 매매가 상승에도 크게 일조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매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게요. 주변 지역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는데요. 2호선 성능역과 분당선을 도보 1분대, 그리고 9호선 선정능력을 도보 6분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 도심과 연계되는 한강다리,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올림픽도로, 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요. 더해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도심 공항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정당, 그리고 국립국악원, 그리고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조달청 등 전국 규모의 중요 기관들과 갤러리아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시장,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등을 비롯한 큰 종합병원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 걸맞게 희문, 경기, 그리고 서울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숙명 여자고등학교 등의 유명한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게 위치하여 고용 여건이 매우 뛰어나 생활, 교통환경, 더해 교육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주변에 뭐 지하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입지 여건을 정리해봤고요. 자, 이어서 이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동 한정부지 개발 계획인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사래 땅으로 평가받는 삼성동의 한국전력 사옥에 현재 입주해 있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오늘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이사를 하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설에 앞서 옛 한전 사옥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 개발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한전부지 79,342제곱미터에는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193,386제곱미터를 강남 마이스 관광 특구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 약 72만 제곱미터를 국제 업무, 마이스, 그리고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마스터 플랜을 짜는 등 강남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여 서울시의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어 상업, 문화, 그리고 관광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남역 부근에 있는 롯데 칠성 복합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의료원 부지와 그리고 한국광장원 부지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 본격화되면 강남 일대에 지역 상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더해 테헤란로에는 구글 코리아의 구글 캠퍼스 등 현재까지 벤처기업 70개사가 입주하였고요. 올해에는 160여 개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앞으로 테헤란로 일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스타트업 창조 도시로서 IT 업계의 신메카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지역 개발로 유입인구 그리고 상주인은 유입으로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에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언제 지어질지 건물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2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245평의 단지형 고급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에 4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48.13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1.05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 폭이 약 4m의 거실로 이루어질 투룸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투룸에서 보기 드문 지정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리고 반복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고 고급 내외장재로 시공 예정이며 특히 고급 빌라에서만 볼 수 있는 워킹 드레스룸 제공과 거실에는 폴리싱 타일을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될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매물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요,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건부로 잔금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강남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이용해서 월세로 놓으셔도 많은 월세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특정 지역에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뭐 유입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전문가가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TV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그 지역 시세라든지 그쪽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을 모두 만나봤죠. 세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